안녕하세요, 현지림입니다. 오늘은 옷 이야기나 아이템 이야기는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람 자체의 매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멋진 옷과 아이템을 아무리 입고 정착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태도와 성격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끼는 이 사람은 인간 자체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웃기지만 이번에는 외적 패션이 아닌 내적 패션에 대해서 공유해보려는 건데요. 옷이나 아이템은 하루에 몇 번이든 갈아입을 수 있어도 성격은 하루아침에 갈아 끼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제가 적용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가끔은 반대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onchalant mind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한참 칠가이가 유행했었잖아요. 요즘은 nonchalant라는 단어가 뜨고 있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는 넘겨버릴 수 있는 태도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감정을 최대한 본인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사람이니까 어떤 당황스럽고 불편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처음에는 감정이 극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감정을 고스란히 누군가나 사물에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나에게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냅두고 본인에게 진짜 중요한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쿨하면서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더 쿨하고 멋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서 가끔은 세상이 나를 억까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생겼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상황에 미숙해서 그런지 제 에너지를 낭비해 가면서도 내 삶에 도움도 안 되는 불필요한 곳에 감정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 든 생각인데 너무 그 감정에 매몰되면 나만 오히려 시간 쓰고 에너지도 쓰고 결국은 내 손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닫고 나서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는 넘길 수 있겠더라고요. 현재 이런 nonchalant라는 마인드가 유행하는 것도 결국은 다수에게 더 매력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는 nonchalant하게 본인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 게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진짜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칠 때는 저는 보통 4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밖에서 계속 걸으면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좀 잡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도 몸을 움직이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바로 운동하기입니다. 확실히 운동을 하면 집중을 해서 그런지 잡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운동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방법은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인데요. 어떤 밤은 특히나 더 생각이 많이 나면서 막 더 분노하게 되고 더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날에는 그냥 좀 자고 일어나면 나아질 때도 있어서 저는 세 번째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라 그런지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렸고요. 마지막 4번째는 이건 진짜 슬플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찬물 샤워를 합니다.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은 온도에서 샤워를 하면 그냥 살고 싶어서인지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감정을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 컨트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모든 관계에 연연하지 말자입니다. 이 두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저 사람도 비슷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전혀 다를 때가 많은데요. 그 기대와 현실 차이에서 답답함도 생기고 때로는 괜히 저 혼자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상대방이 왜 내 생각과 다를까 하면서 답답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 사이에는 시절 인연도 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예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살면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맞지 않는 관계는 있다는 건데요. 그 관계에서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단지 생각과 방향이 달라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답답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동안 즐거웠고 고마웠다 하고 마음을 보내주는 게 멀리 봤을 때 본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명백하게 누군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회적, 법적인 문제라면 그 사람을 굳이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단순히 다름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에서 비롯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알고 그걸 억지로 내 욕심대로 바꾸려고 감정을 내세우거나 감정을 강요하다 보면 관계가 더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지치게 되니까 나와 다른 상대방을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물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가까운 사람이거나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직장의 경우에는 서로 이해해주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조율해 나가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에 몇 번? 한 4번 이하로 가끔 보는 지인이라면 나와는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서 바꾸기보다는 점차 덜 보거나 그냥 멀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의 행동을 내가 꼭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성격이 둥글어서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굳이 나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기에는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나와 잘 맞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기 때문인 게 큽니다. 그래도 이 관계가 너무 아쉬워도 시절 인연이다 생각하고 거리감이 생기거나 멀어져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기대가 적은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 어느 정도 느슨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도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인데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생각보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시간 약속에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다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미리 약속에 늦을 것 같다고 전달해주거나 계속해서 그 약속을 한 사람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바로 약속 전까지 연락이 없거나 그냥 자면서 잠수 탔다가 약속에 늦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솔직히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15분까지 늦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1시간 이상 늦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당일 약속인데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약속을 취소하는 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물론 학창시절에 친한 친구던 정말 절친이라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맞춰가면서 늦는 그런 편한 관계라면 상관없지만 일방적으로 한쪽만 늦는 관계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에 늦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이야기해주고 상대방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불가피하게 늦었을 때 최선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지인분이 본인이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약속 장소 근처 카페를 직접 찾아서 카페 지도 위치와 함께 카페에서 쓸 수 있는 기프티콘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기프티콘으로 앉아서 커피 한잔 하고 있으라고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배려받는 기분이 들면서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도 불가피하게 늦게 되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써보려고요. 네 번째는 감정 표현하기인데요. 아니 넌셜런트라는 마음을 가지라면서 감정을 표현하라고? 이게 무슨 차 없이 운전하라 라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와 같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감정에는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자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할 때 초등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배운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분하고 삐지고 속상하더라도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표현을 하는 초등학생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쿨하고 멋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표현을 하게 되면 괜히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방법보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감정의 골을 없애버리는 게 진정으로 멋진 어른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노력해보고 싶어서 함께 공유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무례하지 않기인데요. 무례하지 않기? 굉장히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매너들은 다 어느 정도 넘긴다고 생각하고 이건 진짜 선 넘었다 라고 생각되는 불쾌라는 포인트만 하지 말기입니다. 쿨하고 멋진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무관심할 수는 있어도 피해를 주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 친한 사람 집에 가서 무작정 묻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무언가를 먹는다든지 막무가내로 누가 봐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이나 말을 본인만 생각해서 막무가내로 표현하는 경우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든 게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모든 상황들을 불필요하게 조심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기분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다르거나 정말 모르고 한 무례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의도를 갖고 일부러 무례라는 것을 선택하는 건 정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매너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냥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지켜주셔도 이 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살면서 느낀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전달드렸는데요. 저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굉장히 노력 중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매번 답답하고 억울하고 갑갑한 상황이 생기면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조금씩 연습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매력적인 사람의 내면 특징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배워서 써먹고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한 잔 좀 하겠습니다. 탄산수고요. 술 아니에요. 짠. 그럼 안녕.